이 며칠 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발 사드 괴담 이게 현실이 되는 걸까요? 지금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영되고 있는 네. 그 제목이 함부로 함부로 애틋하게. 애틋하게. 네. 예? 이거 중국에서는 이거 굉장히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이 예. 동영상으로 동시에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누적 조회수가 클릭을 해서 본 사람들이 700만 건이라고 하거든요. 예. 벌써 7천만 건에 달했다고 하거든요. 7천만 건. 네, 그럼 7천만 건이라고 그러면 거기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의 후예 뒤를 잇는 한중 합작 드라마라고 해서 화제성에 비해서 시청률은 조금 생각보단 저조한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화제성이라는 결국 중화권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호 교류를 빈번하게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많은 드라마였단 말이죠. 이것 또한 100억대 프로젝트의 드라마였고 사전 제작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김우빈 씨하고 수지 씨가 남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드라마와 관련된 팬미팅을 하기로 6일에 해야 되는 건데요. 갑자기 중국에서 돌연 팬미팅을 못하겠다, 연기를 하자. 이유는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이다. 근데 저게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얘기인 거죠. 갑자기 당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한다면 그냥 안 해야 되니까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불가항력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국적 상황을 그렇죠.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이 서방 사회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로 얘기하지. 개혁 파기할 때 불가항력적인 이유 뭐 이런 거 다뤄본 적 있어요? 불가항적인 사유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불가항적인 사유는 뭐냐면 이러한 아니, 사유로 사표 낼 때 일신상의 사유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로 그렇죠? 해제를 네? 해도 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걸 불가항적인 사유라 하는데 불가항적인 사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전시, 내전. 아니면은 너무 질병이 너무 그 지역을 다 전염병 참고를 해서 갈 수 지카바이러스라든지 없거나 뭐 그런 경우들을 보통 불가항적인 사유라고 하고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사유예요. 그런데 지금 불가항적인 사유가 있을 수가 없죠. 중국 자체에서 불가항적인 사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적인 뉴스로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냥 그 내부에서 지금 현재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정치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건데 사실 그걸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죠. 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에서 공문으로 내려왔다면 예를 들어 지령이 공문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러한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당에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전화로. 전화로 각 방송사에다가 한류 스타들 출연을 뭐 시키지 말아라 하고 방송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이미 하달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약간 증언들 같은 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각 성의 방송 광전총국이라고 방송을 총괄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 기관에서 뭐 방송사 각 성에 있는 방송사 관계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정황들이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불길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불과 이틀 전에 사드 괴담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네. 실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실체는 그쵸. 없지만 뭔가 정황상은 안 좋습니다라고. 뭔가 제가 그때 말씀하셨죠, 네, 교수님.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서울에서 뭔가 행사를 지금 10월 말에 개최할 예정인데 원활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오질 않고 있고 돈이 예. 들어와야 되는데 투자가 지금 진행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함부로 애틋하게는 상징적인 드라마인데 이게 벌써 그쪽에서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 말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괴담이 실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유인나 씨 측이 말이에요. 네. 그 지금 출연 중인 그 드라마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더 끝에 가고 뭐 중간 하차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틀 만에 얘기가 달라진 모양이에요. 달라졌죠. 그러니까 유인나 씨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하차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는 없지만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뭐 유인나 씨가 중국에서 돌아오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어떤 이야기까지 지금 많이 앞서가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유인나 씨는 이미 일방적으로 하차를 시켰고 드라마 촬영 중에 일방적으로 중국 측에서 하차를 시킨 다음에 부랴부랴 급하게 대체할 수 있는 중국 여배우를 섭외를 해서 촬영을 시작했다더라까지 이미 앞선 이야기, 그러니까 소문인 거죠. 그것까지 났는데 아직 그 유인나 씨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중단된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 뭐죠? 한류 스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이런 그 문화 콘텐츠 교류하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걱정되겠어요. 지금 연쇄적으로 다 지금 도미노로 무너질 거에 대한 걱정이 예. 있는 건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류가 시작이 됐을 때 우려를 했던 것이 물론 자본주의에서는 논리, 돈의 논리에 대해 움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너무나도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가다 보면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에서 뭔가 결정을 해서 내려오면은 우리나라처럼 뭐 여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 돌아올 길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나하나 벌어지니까 사실 문화 컨텐츠를 갖고 먼저 딱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면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먼저 그렇죠. 받아들이게 되고 예.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금방 와닿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문화를 먼저 건드리는 이유도 그래서가 아닌가 이 생각합니다. 사드가 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다 떠나서 네. 어쨌든 사드에 관한 논쟁은 우리의 주권과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는 것에 그렇죠. 대해선 많은 분들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어이구 그러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뭐 보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있다 하더라도 보복하는 쪽과 받는 쪽이 동시에 손해 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중국 측도 아마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